축구장 70회 크기의 서울식물원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열대기후 식물 등 국내에서 보기 힘든 세계 각국의 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왔는데 사진처럼 진짜 예쁘게 나왔고 이제 실제로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서울시가 양천구 목삼동을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도시재생 주민교육과 의제 발굴 과정이 끝나면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쇼핑 쿠폰 적립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해 수천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과금과 카드대금 결제를 대행했던 이들은 신규 가입 회원이 줄자 회원들이 적립한 페이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카드대금 연체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양천입니다. 통학로 주변이 공사판으로 변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공사 차량이 통학로로 지나다녀 학부모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신정동의 한 초등학교 앞. 학교에서 100m 남짓 떨어진 곳에서는 재개발 철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아침 등교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학교로 발걸음을 조심조심 옮깁니다. 부모의 손을 꼭 잡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학부모들은 안전사고를 우려하며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늘 불안하다고 호소합니다. 통학로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학교 바로 밑에 비탈길이고 상당히 위험한 길인데 그쪽으로 덤프트럭이 진출입을 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계속 나가야 좀 신경 쓰는 듯한데 그 신경도 제대로 쓰는지는 모르겠고. 철거 공사가 시작되면서 학부모들은 공사장 옆 차도에 보행자 도로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뒤늦게 차도 일부에 보행자 도로라는 표시도 생겼지만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펜스도 따로 없어 있으나 마나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학교 바로 앞뿐만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집에서 학교로 향하는 통학로에 안전하지 않은 사각지대가 곳곳에 있습니다. 재개발 공사로 도로가 일부 폐쇄되면서 학생들은 이곳을 주 통학로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철근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건축 자재들도 중간중간 나와 있어서 학생들이 다니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공사장 근처에 상시 안전요원을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행정당국은 등굣길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합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도 공문을 보냈고 지금도 그 녹색 어머니랑 같이 등굣길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전게 같이 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은 하굣길은 여전히 안전요원이 따로 없이 덤프트럭이 다니고 있고 저학년과 고학년의 하교 시간이 달라 상시 안전요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지역구 의원도 나서 이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지만 행정당국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말합니다. 많은 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전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그런 시설과 안전조치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재개발 공사장 옆 통학로.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이 위험천만한 고갯길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학부모들이 늘 마음을 졸이는 가운데 철거 공사는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양천구 목삼동이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대상지로 양천구 목삼동, 종로구 청운동 일대, 광진구 자양 4동 등 5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지역은 약 7개월간 도시재생 교육과 홍보, 지역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별로 최대 8천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주민 역량 강화 등 도시재생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네, 도시 재생을 준비해온 지역 주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양천구청 도시재생팀 한동석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삼동이 이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이 목삼동이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번에 희망지 사업으로 선정된 목삼동 지역은 지하철 6호선 등촌역 반경 500m에 위치한 목삼동 620번지 일대 약 15만 제곱미터 지역으로서요. 네. 재래시장인 깨비시장 등의 상업시설과 다세대 위주의 주거지역이 자연 발생적으로 혼재되어 형성된 지역입니다. 대상지는 재래시장인 깨비시장을 포함하여서 역세권 지역으로서 우수한 교통 여건과 등마루 축제 등 주민 주도의 지역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주거지역 노후와 좁은 골목길로 인해서 심각한 주차난과 초등학교가 없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젊은 층의 유입 부족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역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자생적 활력 증진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상업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네, 이제 7개월 동안 사업이 진행될 텐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예, 7개월 동안 추진될 희망지 사업은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서 준비 단계로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발굴하고 자립적인 주민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 거점을 개소하고 지역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할 것이고 마을 소식지 제작, 마을 축제 추진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무엇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모델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목삼동은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목삼동은 우수한 교통 여건과 활성화된 목삼동 재래시장과 함께 지역 공동체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본 희망지 사업 및 향후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위와 같은 지역의 강점을 잘 활용한다면 주거지와 골목 상권이 조화롭게 공존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이 확충돼서 도시의 활력이 증진되는 근린 재생형 도시재생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달에 이제 선정된 신월 3동이랑 이번에 선정된 목 3동 외에 이 도시재생을 준비하는 곳이 양천구 내에서 또 따로 있을까요? 우리 양천구는 주거지역의 환경 개선과 자력적인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시재생 사업지역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지역은 노후도 등 법적 지표와 공동체 활성화 등의 주민 역량 여부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난해 10월 임시 개방을 한 서울식물원이 오늘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임시 개방 중 25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높았는데요. 정식 개원 첫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공원과 식물원이 결합된 서울식물원은 국내 최초의 공원 속 식물원, 보타닉 공원입니다. 식물 연구와 보전이 목적인 일반 식물원과 달리 이곳은 생활 속에서 식물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총 면적은 축구장 70배 크기에 달하는 50만 4천 제곱미터. 주제원, 열린숲, 호수원, 습지원 4개 공간으로 나뉩니다. 온실이 있는 주제원은 임시 개방 기간 동안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이 공간만 식물원이고 나머지 3개 공간은 공원입니다. 마무리 조성 작업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습지원과 내부 보완으로 최근 2달간 입장이 제한됐던 온실은 정식 개장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파트 8층 높이의 실내 공간으로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는 바오밥 나무를 비롯해 세계 12개 도시의 식물을 전시한 콘셉트에 맞게 국내에서 보기 힘든 식물이 즐비합니다. 관람객들은 눈으로 한 번, 카메라로 다시 한 번 담습니다. SNS,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왔는데 사진처럼 진짜 예쁘게 나왔고 이제 실제로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서울에 이런 게 있어서 좋은데 부천에도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온실을 포함한 주제원은 희귀종이나 수입종이 식재돼 전문 인력이 특별 관리하고 있어 어른 기준 5,0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그 외 공간은 모두 무료이며 연중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11일에는 정식 개원을 축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열립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A형 간염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전국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방접종비가 꽤 부담스러운 수준인데도 치료제가 없다 보니 미리 백신을 맞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올해 병원을 찾은 전국 A형 감염 환자 수는 모두 3,900여 명. 전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아직 치료약은 없지만 6개월 간격으로 백신을 2번 맞으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비싼 접종비. A형 감염이 국가 필수 접종이 아닌데다 백신이 워낙 고가다 보니 접종을 해주는 보건소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A형은 좀 약값도 비싸고 아직까지 이게 법정 전염 금병 1군이지만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고 이런 이제 그까지는 일반 병원이나 검진센터의 접종비는 5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천차만별. 가격은 부담스럽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백신을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 A형 간염이 많이 유행하고 있어서 SNS상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예방접종으로 미리. 특히 접종 의무 세대가 아닌 30대와 40대는 항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보통 6세 미만에서는 70% 정도는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증가할수록 증상도 더 심해지고 간 부전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70년대, 80년대 태어나시는 분들은 면역 항체 보유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시는 거예요. 감기 몸살인 듯 조용히 찾아오는 A형 감염. 때 아닌 전염병 확산에 전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쇼핑 쿠폰 적립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해 수천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년여 동안 다단계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의 회원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금융 다단계 업체 대표 등 4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유인해 3,200억여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 중 주범 1명은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과금이나 카드 대금 결제 대행업체로 등록해 전국 32개 지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원들이 현금을 내고 일정에게 페이를 구매하도록 한 뒤 업체가 대신 공과금이나 카드 대금을 납부해주는 방식입니다. 페이 구매 이용 실적만큼 쇼핑 쿠폰을 지급하면서 회원가입을 유도했습니다. 다단계 유사조직 운영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대다수는 서민 투자자나 가정주부, 퇴직자였습니다. 이들 업체는 신규 가입 회원이 줄자 회원들이 적립해놓은 페이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카드 대금 연체 등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들은 또 이 과정에서 홈페이지를 일방적으로 폐쇄한 후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전산 장애라는 등의 거짓 공지를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금융 다단계 사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시는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에도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2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 등 10명을 형사 입건한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가 목동 종합운동장에 드론 체험장을 만들었습니다. 양천구는 지난 30일 드론 체험장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막식에선 드론 레이싱, 스포츠 드론 퍼포먼스와 함께 드론 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구는 이번 달부터 드론 체험 교실을 운영하는데요. 드론 체험 교실에서는 드론 작동을 위한 이론과 조종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양천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구민은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소중한 이웃과 어르신을 위한 효 감사잔치가 지난 2일 신월 이동 어린이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양천구 보습학원 연합회가 주최한 것으로 지역 주민 약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봉사자들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짜장면과 와플 등 먹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효 감사잔치는 양천구 복지기관이 연계해 7년째 진행되는 어버이날 행사로 올해 처음으로 신월동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달부터 전국 편의점에서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로 결제가 가능한 편의점은 세븐일레븐, GS25, 미니스톱 등 국내 5대 편의점 전국 4만 3천여 개 매장입니다. 결제 방식으로 소비자 QR 방식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휴대폰으로 QR이나 바코드를 보여주면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편의점을 시작으로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직영점에서도 서비스를 오픈한다는 계획입니다. 2019 전국 지도자 대회가 지난 30일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를 맞아 소비자교육중앙회의 16개 시도지부, 231개 시군구지회 회장단과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회는 전국 지부의 깃발 입장을 시작으로 시상과 대회사, 축사에 이어 스마트한 소비 생활과 소비자법의 다양한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급변하는 스마트 시대에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교육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지도자 대회는 1974년도에 시작해 올해로 45회를 맞이했습니다. 5G 시대를 맞이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연령별 경제력에 따른 디지털 격차도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1인 가구 실태조사와 1인 가구의 연령이나 성별, 생활 수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1인 가구별 특성에 맞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이병도 의원은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 근거는 있지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별, 성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 1인 가구 특성별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 1인 가구의 비율은 2016년 기준 30%로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천구가 이번 달부터 한 달간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키고 운행 외에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와 도로에 계속해서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입니다. 구는 특히 무단 방치 자동차 신고가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합니다. 지난해 양천구에서 무단 방치로 신고된 자동차는 총 216대에 달합니다. 양천구가 2019 대입정보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아카데미는 이번 달 22일과 24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양천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데요. 입시 전문가들이 대입 전형 성공 전략 세우기와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을 위한 준비,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등을 강의합니다. 구는 학부모 8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수강료는 10,000원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는 이번 달 9일까지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양천구가 이번 달 31일까지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 제한 사업을 공모합니다.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 규모는 총 15억 원입니다. 제한 사업 1개당 규모는 5억 원 이내인데요. 주민참여 예산 사업은 교통, 문화, 복지 등을 주제로 한 양천구 소관 사업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면 무엇이든 공모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재활용 촉진, 아동 친화도시 조성, 스마트 도시 정책 사업 등입니다. 주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의와 모바일 투표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